네, 안녕하십니까. 저대학 양수입니다. 오늘 9월 2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꽤나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가졌죠. 현재 코스닥은 1.57%나 올라갔어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 같죠.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스닥인데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자, 문제는 코스피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측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좀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반도체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마저도 좀 듭니다. 자, 지수도 그래요. 자, 종합지수가 한때 8월 중순경, 8월 13일 2458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그 이후에 코로나 악재, 또 월말 월초에 MSCR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를 맞이해서 좀 휘청되는 모습. 최근에 약간 안정되면서 반등이 나곤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좁은 박스권 내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미국 증시를 보면 뭐 무서울 정도입니다. 연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초강세장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강세 흐름은 당분간 또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소지가 높다 하는 관점입니다. 연초 거쳐 내년도 내내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만큼 현재 증시 환경이 상당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건데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상황도 그렇고 또 사실 뭐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삼성전자 묶여 있는 만큼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초점을 요하이 잘 맞추고요. 또 같은 어떤 테마나 또 어떤 파트나 이쪽에 초점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종목을 골라내기가 그 종목에 대한 또 타이밍을 잡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장세이긴 하죠. 보기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도 있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시장은 매우 특별한 측면, 특히 어마어마한 초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세, 또 그 시장에 참가하는 시장의 사실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일반 개인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특징이 일시적인 특징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펼쳐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론 4차 산업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상,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파트에 있는 종목들이 연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 그런 특징에 부합되는 쪽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높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와 관련돼서 적절한 비중이라고 한다면 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대로 현재 있는 종목과 현재 있는 비중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재 시장 색깔과 흐름, 맥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시장의 색깔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로만 보면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색깔로 본다면 또 그렇게 되는 환경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또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펀더멘탈이나 교과서적인 것보다 현재 우리 시장의 색깔을 결정짓는 증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랬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뭔지 그에 부합되는 종목군이 뭔지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나 인기지를 무턱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걸맞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대체 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의 비중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절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점만 한번 말씀드릴 거는데 그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이 종목이 좀 특별한 측면이 있죠. 혹여 네이버, 우리 핵심 종목인데요.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좀 사두실 필요가 했던 건데요. 그런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추격해서 매수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면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그 대안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한글 컴퓨터 별도로 잡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글과 컴퓨터가 이 시장의 전반적인 대세적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시장 이슈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의문사항이거나 또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오고 있죠. 010-242-0553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참 난리 났습니다. 올해 벌써 41번째, 금년의 절반 약간 넘어간 정도 수준인데 벌써 41번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초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유동성 광풍이라고 하죠. 돈이 워낙 많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광풍 또는 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테슬라는 고평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00% 거의 6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액면 분할 펀더멘탈과 관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분했다는 그 이유만, 액분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전체 분위기 내지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재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이러한 강한 상승세를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미국의 8월달 ISM 공급관리자협회죠.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56.0이 나왔어요. 이건 말이 되나요?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또 지난달보다, 또 작년 동기보다, 그리고 1년 8개월 이래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중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심리지수거든요. 그만큼 제조업과 관련된 업황 심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추가 상승을 충분히 이제 담보해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난 8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51.0, 기준선 50을 지난 8월달 6개월째 연속 현재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도 미국이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강하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전과 관련돼서도 더욱더
LG화학이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배경으로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 점 때문에 중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LG화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주업이 아직까지도 주업이 앞으로도 주업일 것입니다. 종합석유화학 업체로서의 실적 기반이 더 튼실해지고 또 중국과 관련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똑같은 2차 전지라도 2차 전지 완제품이라도 SK이노베이션이나 또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불구속이에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죠. 이 바람에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벌써 3년 6개월째 진행되는 내용이라서 이것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빠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안 갖고 있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때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인 것 같습니다.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 선상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 이때 대략 7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 넘어가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3년 후가 되면 한 200만원 가능한 그런 정도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슈를 보자면 우리나라 전기차 내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2차 전지에서의 지난 7월달 한국산 배터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5%에 달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국가별로 봤을 때 세계 명실공히 세계 1위가 된다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빠르게 시장의 점유율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 완제품 3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3사의 합계 점유율이 불과 16.2%, 16.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사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 그만큼 한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의 주요 시장이 바뀐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전에 절대적인 전기차의 제1대 시장, 가장 최대 시장은 난공불락의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었던 건데, 중국 시장 못지않게 커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자, 지난 7월달 한 달만 본다면, 중국 시장보다도 유럽 시장이 현재 친환경차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7월달 한 달 동안만 따지면 중국 시장을 능가했다는 거죠. 아마 추세적으로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특히 중국 시장보다도 유럽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있어서 봤을 때 그것은 낭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 시장만 따진다면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LG화학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삼성 SDI도 꽤나 괜찮아요. BMW나 또 볼보 같은데 지금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까지 현재 계약한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양사 삼성 SDI, LG화학 모두한테 좋은 호재가 된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능가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쟁업체 CATL과 또 현재 일본의 경쟁업체 파나소닉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50% 정도를 한국 배터리 3사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관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2차 전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정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약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죠. 자, 외국인들이 현재 선천물을 동시에 순매도하는 모습, 기관도 같이 순매도, 이른바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단기적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에는, 현재 이 화면에 좌쪽, 왼쪽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매매 현황이 나오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비차익 매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 8월 말 또 9월 초에 걸쳐서 자, 이른바 MSCI의 리밸런싱, 포트 조절이라고 하죠. 포트 조절과 관련된 물량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현재 수급을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오늘까지 현재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 만큼 그것과 관련된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묶여 있는 상태고 또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좀 입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정도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결코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삼성전자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당연히 무리가 없죠. 당연히 무리가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5만 원대 있지만 10만 원 거쳐 20만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이 현재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연말까지 현재 연말까지는 조금 심할 것 같고요. 한 11월, 10월 달, 11월 달 정도, 11월까지는 한 5만 원을, 6만 원을 넘지 못한 채 대략 5만 원 5천 원 그 근처에서 답보 상태를 보일 것이다. 약간 우려되는 것이 좀 있죠. 반도체 디램가가 지난 8월 달에는 정체되어 있지만 약간 멈췄지만 현재 10월 달부터는 다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현재 있을 때 탄력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럼 그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도로 하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비중이 높을 때에만 다소 어떤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시장 색깔이 좀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까지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자, 시장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 특징 뭐 현재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거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코스닥의 순매수 주체가 일반 개인, 통상적으로는 어, 일반 개인들이 순매수 주체가 되고 코스닥이 좋습니다. 한데 오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 반대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1,700억 원이나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 시각 외국 기관에서 현재 우리 시장을 볼 때에는 추세적으로는 전혀 시장 전체로 봐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를 만나서 약간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물론 탄력적으로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의 기회는 주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오늘 시장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유나이티드 제약, 또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인터넷 관련주,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네이버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를 사지 못할 때에는 네이버를 전혀 못 사겠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뭡니까? 그 한글과 컴퓨터를 좀 잡아주시면 된다는 건데, 이것도 오늘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2만 원 이하에서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요 한글 컴퓨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현재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카카오도 해당이 되고, 한컴 들어갔죠. 또, 현재 알소프트라는 종목도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그 차트를 한번 알소프트, 잘 안 보긴 해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그 전에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에코마케팅도 비대면과 관련된 인터넷 관련주, 또 광고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코마케팅의 사소한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부상하는,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둘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한다면 이런 종목이 아니고 오로지 네이버 내지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보다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로 해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가 정손이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대안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현재 BTS 때문에 BTS 다이너마이트인가요? 빌보드 핫 100에 1위가 됐다는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엔터테인 관련주들이 괜찮아요. 현재 뭡니까? SM도 올라가고요. 또 뭡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외에 또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건 네오 위즈인데요. 이것도 계속 보유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해놓은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특히 BTS 관련된 종목은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내일 정도에 한번 털어주는 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일단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그리고 뭐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현재 어제 말씀드렸죠. 갤럭시 G 플립 2, G 뭡니까? 폴드 2죠. 갤럭시 G 폴드 2 언팩이 있었습니다. 공개 행사가 있었고요. 현재 그 사양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 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순환매 차원도 되고 해서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UTI 뭡니까 초방막 유리판인가요? UTG라고 하는 거 그것과 관련된 UTI가 떴고요. 근데 그들 종목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MC 넥스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건데 타이밍상 약간 늦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지만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 외에 5G가 부분적으로 떴죠. 이노 와이어리스, 에이스, 뭡니까, 다산 네트워크.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은 의솔루션 정도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격해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갖고 계시다면 있는 물량 정도로만 현재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현재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 정도만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정도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영향 때문인지 탄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SKC나 이런 종목들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SKC나 LG화학이나 절대적인 종목입니다. SKC, LG화학 그리고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삼성 SDI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까지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 대법 마그네틱스 이런 종목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이들 종목들도 개찐도찐이에요. 사실 타이밍상 시차가 있을 뿐이지 또 약간의 주가가 편차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의 폭도 그렇게 큰 편차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검증된 종목으로 가져가 주는 게 훨씬 낫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은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바람직하겠죠. 자,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현재 그 동그라미 표시한 지점이 다 이렇게 맥점이 되는데 거기 6번째 나오는 맥점 동진 세미캠입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시장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1회 첫 번째 주제는
전 세계적인 초유동성 광풍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 전형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스쳐 지나가는 단기적인 특징이 아니고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기에 펀더멘털이나 또는 교과서적인 판단에 위배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장세는 매우 감성적인 장세, 펀더멘탈 장세가 아닌 센티멘탈 장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의 바람, 유행, 패션이죠. 패션이나 또는 어떤 특정 섹터에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 쏠림 현상이라고 해요. 어떤 균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유행이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재 장세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추세적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거죠. 언택트와 관련돼서 또 바이오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보다도 현재 어떤 이슈 그 종목의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태양광이면 태양광 또는 뭡니까 그, 그, 수소차에 투자를 한다는 거, 뭐 그 이유만으로 주가가 뭐 하염없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원래는 PE 또는 가성소다 내지 또는 뭡니까 PVC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상당히 탄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견조한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이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어느 정도 기반은 닦았긴 했지만 전망이 밝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니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수소차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펀더멘털이 전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추상적인 그런 호재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이슈가 시장 흐름, 언택트나 또는 미래차나 미래 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 부합되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려서 보이는 이게 대세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 가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적절한 조정 타이밍이 왔을 때 주가로 본다면 아마 37,000원 정도, 35,000원이면 더 좋겠지만 약 36,000원 넘어 37,000원 정도 되면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흐름이 현재 시장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례로서 현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고 그리고 펀더멘탈 근거, 교과서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약 관련주,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치료제와 관련된 구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하늘 높은 종목은 계속 가거든요. 이 종목도 그렇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종목도 그런 식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세를 개념 주가, 펀더멘탈로 입증된 그런 주가가 아닌 입증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에 추구하는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주가를 개념 주가라고 합니다. 개념 주가에서 아주 무서운 시세가 분출이 되죠.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현재 시장의 매수 이끄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그런 측면의 덕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측면이 있지.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5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4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성이 좀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고요.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그리고 이런 그 사상 초유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유동성 장세이며 또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주체가 일반 개인들, 한국에서는 뭡니까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일반 개인들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60조가 넘어갔다고 하죠. 자, 그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또 강한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보편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 무리한 지나친 과열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추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는 비이성적 과열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한 흐름이 된다는 거. 오히려 처졌을 때 그들 종목은 현재 이 시장에서 낙오되는 정도로 이렇게 현재 취급될 정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령 자산가치 우량주 같은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본다면 그것이 가치 종목. 지금 우리나라 주요 펀드 중에 가치주 펀드가 아직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주 펀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개념을 갖고 있는 쪽에 우선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특징이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이런 쪽으로 시세가 인기가 있는 쪽으로 올인하자 하는 쪽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약간만 감안을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 리차드의 현재 종목군 중에서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가장 부합됩니다. 현재 흐름에.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는 조금 내년부터일 것 같고요. 금년 연말이거나 내년 초, 내년부터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가장 유력하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매수 보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거 한 가지 더 빼먹었는데 이거 테슬라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작년 대비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왔는데요. 테슬라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테슬라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죠. 근데 전기차를 가장 잘 만든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장 잘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인지도, 전기차 하면 테슬라 할 정도로 그 인지도가 높은 것도 또한 사실이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또 시장은 오래전부터 선점으로 해서 전기차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근데 그 시장을 선점한 효과도 대단하고 그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도 또한 인정됩니다. 그것도 일단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전기차는 모델 3만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480km나 됩니다. 같은 시기 동급의 다른 경쟁업체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고작해야 300km 안쪽, 보편적으로 200km 내외의 2배 정도 수준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 전기차와 관련된 가장 최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되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것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2년 후, 3년 후, 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3개 부문, 인지도. 자, 인지도 측면에서 폭스바겐이나 또는 뭡니까, BMW나 또 GM이나 도요타나 닛산이나 현대차나 이들 종목의 지명도가, 인지도가 계속 이렇게 전기차 분야에서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 인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시장 선점 효과, 현재는 선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영역도 또한 아닙니다. 누구든지 GM도, 닛산도, 도요타도, 현대도,
BMW로 다 참여를 하거든요. 따라서 시장 선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특히 한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수요를 받아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주행거리가 늘은 것은 단지 원통형 배터리를 약 7,000개 정도를 바닥에 깔아서 일종의 아이디어죠. 기술의 그 힘에 의해서 주행거리를 늘린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현재 주행거리를 늘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배터리와 관련된 원천 기술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행거리 문제 또한 이런 그 최근에 다른 업체들이 주행거리를 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맞이했을 때 경쟁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1년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올라왔다 하는 거죠. 또 액면 분할만의 이유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는 매매 편의만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80%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돈이 많고 참여자들이 일반 개인들이고 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올라왔다는 거고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 바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줄 일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버블이기 때문에 팔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감안하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이런 흐름과 부합되는 쪽이 2차 전지다 하는 관점. 그래서 계속 LG화학이나 SKC나 이런 종목 SDI나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잡아두거나 갖고 계시면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뭡니까? 한글과 컴퓨터 이왕이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 8월 중하순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주가가 18,000원 정도 그 부근이었었을 때, 그때 17,000원, 18,000원, 그때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과 관련돼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갖고 있는 나름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일단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특히 최근에 오피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상당한 실적을 좀 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바일 솔루션까지 진출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죠. 또 단기적인 모멘텀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부각되고 있죠. 마스크를 만들고 있고요. 방역복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도 또한 갖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이 1,106억,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해서 274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4.8%나 나왔어요. 상당히 괜찮은 수치죠. 이 정도면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4.8%나 돼요.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맥락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최근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그렇고요. 또 아마존이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한 그렇죠. 애플로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 중앙 서버를 통해서 각 지역 단말기에 어,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HTS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HTS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의 개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B2C뿐만 아니라 즉 기업과 개인뿐만 아니라 B2B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도 상당히 활발하게 부각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더욱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 시장은 더 빠르고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는 건데요. 지금 클라우드를 하는 우리나라 현재 최대 업체는 당연히 네이버입니다. 근데 네이버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과 관련돼서
현재 그 클라우드가 부각될 어떤, 현재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컴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컴이 되는데요. 한글 컴퓨터. 그런 관점에서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2C, 현재 기업과 개인 넘어 기업과 기업을, 기업 간의 그런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 대상도 돼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이 1,8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BPS 주당 순 자산 가치는 12,0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 현재 그 PER은 현재 주가 기준 10.5배, 1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PBR도 1.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웬만한 성장주들, 특히 비대면이나 또는 SNS와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보면 PER 같은 경우에는 PBR은 뭐 5배 이상 되고요. PER은 보통 30배 내지 뭐 현재 심지어 50배가 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글과 컴퓨터는 뭐 그전부터 약간 저포 경향은 좀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7,000원에서 21,000원까지 금년 들어 저점 대비 거의 3배 정도 수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아요. 10.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밸류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가 는 건데, 이랬을 때 목표 주가는 27,000원까지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약간 좁혀졌을 때 2만 원 이하, 적절하게는 19,0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만약에 그까지 조정을 안 받으면 대략 2만 원 정도 전후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건데, 이왕이면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의 국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여기까지 손을 뻗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잡기는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이버 갖고 계시면 되고,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 중 네이버를 매수하기가 나쁘신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적절히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보시고, 현재 편입을 해주시면,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 상황은 어찌됐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비중을 늘려주는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서비스와 관련 내용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